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NFT와 DeFi 등 암호화폐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XRP의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제의 중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 선두를 달리고 있는 XRP. XRP의 몸집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코인데스크에는 리플이 연합 사이드 체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며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직 제안의 단계이지만 과연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사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리플의 CTO인 슈왈츠는 XRP 레저에 가까운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가능하기 위한 연합 사이드 체인의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리플은 결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해칠까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에 반대해왔다고 하죠. 하지만 수요는 디파이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였고 XRP 레저를 위한 연합 사이드 체인은 개발자들이 레저를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XRP와 XRP 레저와 상호작용하는 고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고 슈왈츠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체 블록체인과 같이 움직이는 사이드 체인에 구축되기 때문에 원장의 효율성이나 보안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리플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프로젝트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스텔라룸의 네 번째 영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는 지난해 부상했고 거래, 신용, 대출, 그리고 수익 창출 계좌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1년 5월 기준 스마트 컨트랙에 잠긴 총 가치가 600억 달러, 하나 약 67조 8,900억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은 금융기관이 포용해야 할 기술 인프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넷은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을 사용하고 있어 소통 부분과 정산 및 대출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지난 XRP 네 번째 영상에서도 다루어 드렸죠. 자, 그렇다면 앞에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을 합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DeFi,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 DeFi 분야에서 XRP는 많은 이점과 기회를 가지고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DeFi,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치와 규모가 XRP와 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로 말이죠. 그리고 이미 2020년 7월 20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정도 전에 이미 슈왈츠는 향후 디파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5년 후 리플 네트워크가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리플넷이 원스톱 샵이 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종류의 결제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리플넷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답한 바 있죠. 이어서 리플넷을 통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디파이 시장을 겨냥해 개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리플 코인을 핵심으로 활용하는 디파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끌기 위해 턴키 결제 스타트업 레고스를 인수했었죠. 자, 과거의 언급과 이번 뉴스를 볼 때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디파이 진출에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실현된다면 XRP는 다양한 종류의 결제를 지원하는 리플넷과 함께 엄청난 확장성을 취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연합 사이드 체인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와 이점을 취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 6월 7일 올라온 글에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체인을 위한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페더레이터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연합자 정도가 되겠네요. 페더레이터는 XRPL 소프트웨어의 최소 두 인스턴트에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조각인데요. 쉽게 한쪽은 페더레이터가 XRP 레저 메인넷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쪽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이드 체인과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더레이터는 적어도 하나의 사이드 체인의 validator, 즉 검증자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컨셉에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연합 사이드 체인은 XRP를 주요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XRP의 활용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사람들은 페더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XRP를 XRP-L로부터 사이드 체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동된 XRP는 메인 체인에 있는 것과 같이 사이드 체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죠. 즉, 누구나 XRP를 두 체인, 그러니까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 체인은 고유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두 원장 XRP 레저와 사이드 체인 원장 모두의 계정이 있는 사람들은 XRP를 사이드 체인에서 발행된 자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사이드 체인은 그들의 고유 자산을 위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 체인만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의 자산을 가지거나 아니면 XRP를 사이드 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따로 확보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듯이 해당 사이드 체인에서만 사용되는 고유의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기재가 되어 있듯이 만약 사이드 체인 이용자가 XRP를 고유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메인넷에 있는 계정은 사이드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드 체인의 총 XRP 금액만큼 신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 다른 고유의 자산을 생성하면 사이드 체인의 메인넷 계정으로 해당 자산을 XRP 레저 메인넷에서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연합 사이드 체인은 XRP와 XRP 레저와 상호작용하는 고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 디파이 기능과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며 XRP를 비롯한 사이드 체인 고유의 여러 토큰들 간 스왑 및 호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안은 XRP의 잠재성을 비춘 것이고 분명 투자의 향방을 정할 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NFT 관련 소식입니다. 민터블 플랫폼이 1,300만 달러 하나 약 147억 6,800만 원을 모금, XRP 레저의 탄소 중립 NFT 통합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리플은 민터블이 이미 탄소 중립이며 NFT의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상적인 자체 블록체인 XRP 레저에 통합할 상태라고 합니다. 같은 주제로 작성된 리플 블로그의 글을 통해 추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만 소비자들은 540억 달러 하나 약 61조 3,440억 원을 NFT에 소비했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NFT의 성장과 개발은 규모에 맞게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레이어 1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시작되겠지만 높은 플랫폼 수수료는 추가적인 접근성과 수익화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XRP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죠. XRP의 핵심 설계인 연합 합의 알고리즘은 저비용의 거래와 지속 가능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XRP 레저에서 트랜잭션의 수수료인 가스 비용을 0.0004달러 하나 약 0.454원으로 줄여버림으로써 민터블은 다른 마켓플레이스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죠. 즉 앞에서 언급했었던 NFT의 성장과 개발에 있어 걸림돌이 되던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제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약드리자면 NFT 시장의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가스비 해결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도 친환경적으로 XRP의 활용성을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XRP가 미래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이드 체인을 통한 확장과 NFT에서의 활용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가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